이제 보시면은요, 뭐 철회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3번의 양괄호 1. 취소 불능 청약일지라도 철회의 위사 표시가 청약에 도달 전 또는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 철회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거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철회 불능 청약일지라도 회수의 위사 표시가 회수에 도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법규해설서 작업할 때는요, 철회와 취소로 다 바꿨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서 이제 이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청약은 철회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요, 야, 위드로얼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하는데, 민법에서 말하는 청약은 철회될 수 없다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청약은 취소될 수 없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철회라는 부분을 썼습니다. 항상 그 withdrawal이라고 안 붙여주시면 큰일 나요. 자, 취소는요, 당연한 얘기지만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이걸 우리나라 민법은 대륙법규는 그래요.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한마디로 뭐예요? 청약은 취소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대륙법규 입장은 뭐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영미법규와 대륙법규를 구분할 때 대륙법규를 뭐라고 해요? 계약 유지의 원칙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했죠. 계약의 성립은 쉽게, 종료는 어렵게. 그래서 대륙법규의 특징이 뭐예요? 구두계약도 인정해 줍니다. 구두청약, 구두승낙 다 인정해 주죠. 하지만 뭐예요? 원칙적으로 취소도 못하고. 대륙법규의 특징이 뭐예요? 계약의 종료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제가 쉬워요? 아니죠. 대륙법규는 계약 해제 잘 못합니다. 계약 해제하려면 뭐예요? 내용 증명서부터 보내고 시간 끌고. 그래서 우리나라 특징이 뭐예요? 계약은 쉽게, 종료는 어렵게. 혼인신고 참 쉽죠. 제가 이혼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혀 맞잖아. 혼인신고는 쉽게, 이혼은 어렵게 해놨죠. 이게 대륙법규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그 영미법규 양키들 보면 뭐예요? 아니, 마음에 안 들면 뭐 이혼하고 애들 성은 맨날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맞잖아요. 그래서 영미법규는 뭐예요? 당사자의 그런 의사가 중요한 거 아니냐? 왜 거기에 그 요건을 따지냐라고 해서 영미법규는 이 부분이 좀 자유롭습니다. 물론 대신 영미법규는 뭐예요? 계약의 성립이 좀 어렵죠. 그래서 약인도 좀 있어야 되고 서면 계약을 해야 되거나 맞잖아요. 자, 그래서 CISG가 이걸 어떻게 절충했습니까? 이쪽을 원칙과 예외로 접근을 했습니다. 원칙으로 접근할 때는 뭐예요? 청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신하기 전에.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왜요? 일단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신을 해버렸으면 뭐예요? 그때는 청약의 취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었죠? 메일박스 룰이라는 개념이 영미법규에서 나왔잖아요. 메일박스 룰은 뭐예요? 원래 이런 승낙의 위사표시도 사실은 도달주의였는데, 그래서 오늘 승낙을 했는데 이거 도달 안 하면 계약이 성립 안 되는, 맞죠? 그럼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야,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원래 도달주의였는데 판례에서는 뭐예요? 야, 우편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 넣은 시점에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맞죠? 그래서 우편에 있어서는 뭐예요? 승낙의 발신주의를 채택한 거죠. 이게 메일박스 룰이잖아요. 하지만 보세요. CISG의 승낙이 메일박스 룰을 채택했습니까? 아니죠. 승낙은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뒤에 가시면 이제 영미법규와 대륙법규의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도 문제에 계속 나옵니다. 그럼 CISG가 그래서 나온 건 뭐예요? 승낙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지만 뭐예요? 적어도 일단 승낙을 발신만 하면 뭐예요? 취소는 안 당한다. 그러니까 메일박스 룰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메일박스 룰을 넣을 수도 없고 안 넣을 수도 없으니까 뭐예요? 이쪽에 넣음으로써 뭐예요? 당사자 입장을 다 보호한 거죠. 자, 다음에 이제 그 취소 불가능한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불가능이라고 표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표시는 대부분 뭐가 있어요? irrevocable이라고 들어있어요. 대놓고. 그럼 뭐예요? 취소할 수 없다고 나왔으니까 취소 안 되겠죠. 혹은 firm. 그래서 뭐 irrevocable, 뭐 firm, 뭐 이런 표시가 있을 때는 뭐예요? 취소 불능이죠. 그리고 뭐예요? 아니면 승낙기간의 지정이요. 언제까지 승낙을 해주세요라는 건 뭐예요? 청약의 유효기일을 정한 거죠. 그럼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취소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낙기간의 지정 등 기타의 방법으로 이 청약이 취소될 수 없음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뭐예요? 취소 불능입니다. 자,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피청약자의 신뢰보호라고 해서 피청약자는 이 청약을 취소 불능이라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믿음에 따라 뭐예요? 어떠한 행위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때는 취소 불능으로 본다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는 그 전략물자 관련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받고 뭐예요? 바로 승낙하기 전에 야 이거는 먼저 그 허가를 좀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수입허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니면 수출허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허가 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 승낙하기 전에 허가 절차 다 이행한 건 뭐예요? 이것은 취소 불능 청약일 거니까 내가 먼저 허가를 다 받은 다음에 허가가 완료되면 그때 승낙하겠다는 거죠. 이거예요. 피청약자 이 청약은 취소 불능이라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래서 뭐예요? 어떠한 행위 대부분은 뭐예요? 수출입허가를 말합니다. 허가를 받는 그런 행위까지 했으면 뭐예요? 명시적으로 취소 불능이라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취소 불능으로 보는 게 이 사람의 신뢰를 보호해줌에 있어서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맞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취소 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먼저 도달하는 경우 청약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승낙기간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취소될 수 없음이 청약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피청약자가 취소 불능이라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를 신뢰해 행동한 경우는 취소될 수 없다. 이해하셨죠? 이해하면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암기해서 대충 약식으로 쓸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차피 몇 줄 안 되죠. 항상 그 이해를 하세요. 자 다음 거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거 그 청약은 거절할 수 있다라고 좀 쓰지 마세요. 그럼 거절할 수 있겠죠. 거절 불능 청약이 있어요? 야 그럼 살만하겠네. 그럼 저 지금 당장 아이유한테 가요. 우리 사겨. 거절 불능. 이거 안 되잖아. 아니 청약은 당연히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럼 자꾸 여기에 뭐 청약은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한다. 이거 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잘 보면요. 취소 불능 청약일지라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효력이 소멸된다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일단 취소 불능 청약일지라도 라는 말을 안 쓰면 일단 반밖에 안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그럼 이것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청약은 거절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누굴 보호하기 위한 조항 같아요? 피청약자죠. 하지만 그런 말이 법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요 말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거 있죠. 야, 너 소개팅 할래? 하고 뭐예요? 그 주말까지 잘 생각해봐. 주말까지 생각해보고 소개팅 할 마음 있으면 연락 줘. 이런 거 말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지금 뭐 한 거예요? 소개팅 할래라는 오퍼를 한 거죠. 주말까지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달라는 건 뭐예요? 승낙기간에 지정이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취소불능입니다. 이거 취소불능 청약이에요. 그럼 주말까지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B가 뭐예요? 아휴, 나 좀 상황도 좀 그렇고 공부하느라 바빠서 소개팅 안 할래라고 거절을 다음 달에 하면 안 되죠. 그 다음 날 했습니다. 바로. 그럼 이제 A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오케이 하고 뭐예요? C한테 소개팅 네가 해라라고 준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B가 갑자기 토요일쯤 연락이 와요. 토요일쯤 연락이 와서 꼭 그런 놈 있죠. 야, 너 지난번에 그 소개팅 그 며칠 전에 그 있잖아. 내가 그냥 할게. 안 한다며. 맞아, 안 한다며. 근데 뭐요? 할게라고 했죠. 그럼 이제 얘는 뭐라고요? 야, 네가 안 한다고 그래서 저 C한테 줬어라고 하면 B가 그래? 오케이 쿨 이렇게 말할까요? 무슨 쿨병 걸렸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B라면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지면 안 됩니다. 우리 관사되는 사람은 말빨이 중요한 거죠. 네가 한 청약은 주말까지라는 그 승낙의 기간을 지정한 취소 불능 청약으로서 이것이 이제 CISG가 되건 아니면 이제 대륙법계가 적용되건 너의 청약은 취소될 수 없는데 나는 분명 주말 토요일에 승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쪽한테 소개팅을 대신해 줬다는 건 뭐예요? 청약의 불법 취소로 봐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뭔가 그런 거 있죠. 약간 그 진상들이 말하는 건 들으면 그럴듯하잖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병신 같지만 멋있는 거 있죠.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놈들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다음 달까지 결정해 주세요. 뭐 30일 이내에 승낙해 주세요. 너한테 물건을 얼마에 팔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바로 안 사겠다고 했어요. 그럼 딴 놈한테 대체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참 후에요. 야, 아직 29일째 되는 날. 야, 내가 그 물건 살게라고 말하면 그 물건 있어요?
없죠. 근데 이거 취소 불능 청약을 취소한 게 되는 걸까요? 아니,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취소 불능 청약일지라도 거절했죠. 거절한 시점에 뭐예요? 이 취소 불능 청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애초에 취소 불능 청약이더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취소 가능 청약이었으면 뭐예요? 얘가 소개팅 안 한다고 한 시점에 바로 그 청약을 취소해버리면 되는 거죠. 하지만 취소 불능 청약이니까 뭐예요? 거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 기일까지 내가 이 청약을 유지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CISG는 뭐예요? 그래서 취소 불능 청약일지라도 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문장이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취소 가능 청약이면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 불능 청약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피청약자가 거절했으면 뭐예요? 그때는 법에 의해 강제로 취소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취소 불능 청약일지라도 취소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이쪽에 효력의 소멸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